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기본 매출 부과금의 부과대상 수지로인 물질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지로인 물질을 보시게 되면 기본 매출 부과금 부과대상 물질이 있고 초과 매출 부과금 부과대상 물질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이 되는 기본 매출 부과금 대상 물질은 초과 매출 부과금의 대상 물질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본 배출 부과금의 부과대상 물질로 바르게 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유기물질과 부유물질 두 가지가 기본 배출 부과금 부과대상 물질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규모별 사업장 구별이 있는데 우리가 하루에 배출되는 폐수의 발생량에 따라서 종별을 나누죠. 자, 여기서 종별은 1종, 2종, 3종, 4종, 5종이라고 해요. 따라서 1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하루에 배출되는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m의 삼성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2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700m의 삼성 이상, 2000m의 삼성 미만. 그리고 3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200m의 삼성 이상, 700m의 삼성 미만. 그리고 4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50m의 삼성 이상, 200m의 삼성 미만. 그리고 5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50m의 삼성 미만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나타내게 되면, 자, 1종 사업장, 2종 사업장, 3종 사업장, 4종 사업장, 5종 사업장, 이렇게 나타내요. 자, 그럼 먼저 1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2000m의 삼성 이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700에서 2000. 자, 그리고 3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200에서 700. 그리고 4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50에서 200. 그리고 5종 사업장은 50m의 삼성 미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항상 시작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꼭 기억하세요. 1종 사업장은 2000m의 삼성 이상, 2종 사업장은 700에서 2000, 3종 사업장은 200에서 700, 4종 사업장은 50에서 200, 5종 사업장은 50 미만. 그래서 이 종별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기술인의 자기 기준이 달라져요. 그리고 자가 측정 횟수가 달라집니다. 그만큼 종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700m의 삼성 이상, 2000m의 삼성이 미만의 하루의 폐수 배출량일 때 몇 종 사업장이냐, 이렇게 문제를 물을 수 있겠지만 하루에 배출되는 폐수량이 750m의 삼성일 때 몇 종 사업장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표시되고 있는 이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내용에 보면 사업장의 규모의 우리가 규모별 구분은 1년 중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날을 기준을 합니다.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배출된 날을 기준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시면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먼저 1종 사업장, 2종 사업장, 3종 사업장, 4종 사업장 우리가 봤었죠. 자, 1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자, 1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2000m의 삼성 이상이 되는 거죠. 반면에 2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얼마가 되나요? 700에서 2000. 그죠? 자, 그리고 3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얼마죠? 200에서 700. 그리고 4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얼마가 되나요? 50에서 200. 반면에 5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50m의 삼성 미만. 그래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라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표로서 봤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지금 우리가 16번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 예시 문제가 되는데 상당히 다양하게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 내용에 보시게 되면
초과 배출 부과금의 산정 기준 및 산정 방법입니다. 자, 초과 배출 부과금을 산정했을 때 먼저 기준 초과 배출량, 그리고 수질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오염 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배출오염 기준 위반 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기본 배출 부과금의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초과 배출 부과금 산정 기준에 해당하는 인자 또는 해당하지 않는 인자를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인자가 들어가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 수질오염 물질이 배출오염 기준을 초과해서 배출되는 경우에 초과 배출 부과금을 우리가 산정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배출오염 기준을 초과를 했어요. 초과된 사업장에서 초과 배출 부과금을 산정을 하는데 종별에 따라서 초과 배출 부과금이 달라요. 그러면 1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얼마냐 하면 400만 원입니다. 2종 사업장은 300만 원, 3종 사업장은 200만 원, 4종 사업장은 100만 원, 5종 사업장은 50만 원이에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1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1종 사업장으로 줄 수 있겠지만 하루에 배출되는 폐수의 배출량이 2000m의 삼성 이렇게도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종 사업장이라고 줄 수도 있겠지만 하루에 배출되는 폐수의 배출량이 700m의 삼성 이상, 2000m의 삼성 미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루에 배출되는 폐수의 양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그 양이 몇 종에 해당하는지를 같이 알아야지 우리가 다양하게 문제를 출제했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1종, 2종, 3종으로 나왔으니까 꼭 1종, 2종, 3종으로 문제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폐수 배출량으로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자, 초과 배출 부과금은 1종이 400만 원부터 5종까지 50만 원으로, 그래서 100만 원씩 내려가다가 5종 사업장만 5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질오염 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에 초과 배출 부과금이 얼마예요? 초과 배출 부과금이 5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초과 배출 부과금이 400만 원, 제일 큰 사업장이 1종이었는데 1종이 400만 원인데 왜 500만 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 단서가 뭐가 있어요?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에 한한다고 돼 있어요.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폐수를 우리가 공공수역에 배출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배출을 하지 않기로 하고, 다시 말해서 전량 회수하거나 아니면 전량 위탁 처리를 해서 처리하거나 전량 재사용하기로 허가를 받아놓고 배출을 하는 경우에서는 엄격하게 우리가 규제를 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에서 수질오염 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에서는 초과 배출 부과금이 500만 원이라는 게 여러분들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초과 배출 부과금은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은 500만 원. 그리고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1종 사업장은 400, 2종은 300, 그리고 3종은 200, 4종은 100, 5종은 50만 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초과 부과금의 산정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여러분들 매회 시험에서 출제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만큼 시험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뭐냐 하면 수질오염 물질 1kg당 부과금액이에요. 1kg당 부과금액. 자, 그 다음에 배출오염 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예요. 배출오염 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자, 그리고 지역별 부과계수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전체를 표로 기억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무리예요. 그래서 얘를 빼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1kg당 부과금액이거든요. 그래서 1kg당 부과금액은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요. 자,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 지역별 부과계수 정도는 우리가 한 번씩 봐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 지역별 부과계수가 똑같아요. 지금 청정지역 및 가지역은 2의 값을 가지고, 그리고 나지역은 1.5, 그리고 특례지역은 1을 가지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율별로 다 똑같은데 이게 우리가 범위가 넓기 때문에 기억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지역별 부과계수는 청정 및 가지역은 2.0, 그리고 나지역은 1.5, 특례지역은 1.0의 값을 가집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뭐냐 하면 초과 배출 부과율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초과 배출 부과금에 해당하는 지역별 부과계수가
청정지역 및 가지역은 2.0, 나지역은 1.5, 특례지역은 1.0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값이에요. 오염물질 1kg당 부가금액. 그러면 자, 먼저 유기물질을 보면 유기물질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250원이고 하나는 450원인데 배출 농도를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또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으로 측정한 경우에서는 250원이에요. 근데 배출 농도를 총유기 탄소량으로 측정한 경우에서는 450원이 돼요. 1kg당.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다시 말해서 BOD와 COD로 측정한 경우에서는 250원. 그리고 총유기 탄소량이라는 게 TOC죠. TOC로 측정한 것은 450원. 간단하게 기억하면 아시겠죠? BOD나 COD로 측정한 경우에서는 250원, TOC로 측정한 경우는 450원. 그럼 나머지 이제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아래쪽에 있는 거죠. 이 화합물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정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내용을 암기를 한다는 거예요. 꼭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법으로 기억할 필요 없어요. 암기법으로 하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수질 같은 경우에서 법규 같은 경우에서는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실제로 내 눈으로 익혀두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하느냐 하면 가장 금액이 많은 순서부터 적은 순서로 먼저 이 금액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거든요. 시험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다음 중에서 초과 배출 부가금이 1kg당 부가금액이 가장 큰 물질은, 가장 작은 물질은, 그리고 금액이 잘못 연결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딱 세 가지 유형으로 출제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금액이 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염 물질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게 당연히 가장 금액이 크게 되죠. 따라서 폴리염화 비페닐이 P10입니다. P10. 그래서 P10가 125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수원이 125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들은 전부 다 뭐죠? 특정 유해 물질이에요. 특정 유해 물질이 가격대가 제일 커요. 그래서 125만 원짜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금액이 큰 게 여기서 쭉 보세요. 얼마짜리가 있어요? 여기서 5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50만 원짜리가 뭐가 있느냐면 여기 가드뮴이 50만 원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금액이 큰 게 뭐냐면 30만 원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자, 30만 원짜리를 보면 유가크롬이 있어요. 그리고 트리클로로에틸렌이 있어요. 그리고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있어요. 그래서 클로로가 염소가 들어가는 거죠. 염소가 들어가면 독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30만 원짜리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얼마짜리가 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자, 이제 색깔 표기가 하기 힘든데 15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15만 원짜리가 페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안 화합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유기일이 있어요. 그리고 납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납 및 그 화합물이라고 기억할 필요 없이 납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금액대가 좀 큰 거는 뭐가 있어요? 이제 10만 원이 되는 비소화합물. 그죠? 나머지는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3만 원짜리, 7만 5천 원짜리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네모처가 있는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구별을 하시면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맞추고 나면 노트에다가 자, 지금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게 125만 원짜리가 두 개가 있어요. 폴리염화 비페닐. 여러분들은 폴리염화 비페닐이 P10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P12가 125만 원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P12하고 또 뭐가 125만 원이에요? 125만 원짜리가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 수원. 그래서 수원 P12 125만 원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자, 그리고 30만 원짜리를 거기 보시게 되면 거기 50만 원짜리는 가드뮴 50만 원. 그 다음에 30만 원짜리는 여러분들이 그 30만 원짜리를 여기 보시게 되면 유가크롬 그리고 트리클로로 테트라클로로 뒤에 거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트리클로로로 시작하는 거 테트라클로로로 시작하는 것은 얼마짜리? 30만짜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금액에 따라 정리를 해서 반드시 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역별 부가계수 이 두 가지 정도는 여기서 시험에서 지역별 부가계수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가끔씩 나와요. 근데 한 번만 봐놓으면 틀릴 수가 없거든요. 부가계수 같은 경우는 간단하기 때문에.
근데 1kg당 부가금액은 완벽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그리고 1kg당 부가금액을 기억을 하면서 뭐까지 기억하느냐 하면 초과 배출 부가금 대상 물질까지 이 표를 통해서 같이 기억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시험에서는 초과 배출 부가금에 대상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함으로써 두루두루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17번에 보면 다음 중에서 초과 부가금 산정 기준으로 적용되는 수질오염 물질 1kg당 부가금액이 가장 높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나타내고 있는 125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죠? 자, 125만 원짜리가 뭐예요? 수원이 들어가 있는 수원. 그래서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비싼 가두림이 있죠. 가두림이 50만 원짜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싼 유가크롬이 30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납은 15만 원짜리. 그래서 가격대가 10만 원 이상짜리만 여러분들이 1kg 부가금액이 10만 원 이상이 되는 오염물질만 정리를 잘 해두시면 아주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으니까 꼭 정리를 해서 한 문제를 이 내용만 정리하면 한 문제를 맞춘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야 할 수 있죠. 서류 외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죠? 그래서 꼭 맞출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14번에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초과 배출 부가금 대상 물질을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1kg당 부가금액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 그 대상 물질이 전부 다 뭐냐면 초과 배출 부가금 부가 대상 수질오염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과 배출 부가금 대상 물질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유기물질과 부유물질. 자, 유기물질과 부유물질 이 두 가지는 기본 배출 부가금의 대상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기본 배출 부가금과 초과 배출 부가금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입니다. 자, 그리고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 납, 유가크롬, 비소, 수원, 그리고 폴리염화 비페닐, 구리, 크롬, 그리고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망간, 아연, 총질소, 총인 이런 물질들은 초과 배출 부가금 부가 대상 물질이라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하는데 이 종류를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kg당 부가금액을 같이 기억하는 게 우리가 수험 준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 공부를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는 거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출제 경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파트의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문제 18번에 보면 초과 배출 부가금의 부가대상 수질오염 물질이 아닌 것은 갑은 유기인 화합물, 나번에 페놀류, 따번에 트리클로로에틸렌, 라번에 디클로로메탄. 그래서 트리클로로에틸렌이 있으니까 디클로로메탄을 한 개를 비슷하게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근데 라번에 보면 디클로로메탄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 계속 말씀드리는 것지만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1kg당 부가금액을 같이 기억을 하면서 맞춰야 되는 파트가 지금 이 파트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15번 사업장의 종류별 구별에 따른 위반 횟수별 부가계수입니다. 자, 위반 횟수별 부가계수인데 여기 보시면 5종 사업장, 4종 사업장, 3종 사업장, 2종 사업장이 있어요. 그 다음 1종 사업장은 다시 4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2천에서 4천까지, 그리고 4천에서 7천, 7천에서 만 이상 이런 식으로 4단계로 다시 나눠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각의 단계마다 여러분들이 부가계수가 달라지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5종 사업장은 처음에 위반했을 때 1.1이에요. 그럼 각 단계마다 얼마씩 증가를 하느냐 하면 0.1씩 증가를 해요. 그럼 여기 4종 사업장은 1.2가 되겠죠? 3종 사업장은 1.3, 2종 사업장은 1.4가 되죠. 그러면 1종 사업장을 이제 우리가 1.5라고 나타내야 되잖아요. 2종 사업장이 1.4니까. 그러면 1종 사업장은 다시 4가지로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다시 얼마씩 증가하느냐 하면 플러스 0.1씩 여러분들이 나타내서 가장 큰 값은 10,000m의 삼성 이상의 폐수가 배출되는 1종 사업장인데 1.8이 되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 위반했을 때. 자, 그러면 그 다음 위반부터는
처음에 위반 개수 곱하기 똑같은 값을 한 번 더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5종 사업장 같은 경우에서는 자, 2번 이상 위반을 했어요. 그럼 얼마를 곱하는 거죠? 1.1 곱하기 1.1이 되는 거죠. 4종 사업장은 1.2 곱하기 1.2. 그리고 3종 사업장은 1.3 곱하기 1.3. 똑같은 거 2번을 곱해요. 2종 사업장은 1.4 곱하기 1.4. 아시겠죠? 자, 그런데 1종 사업장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잖아요. 처음 위반한 개수에 얼마를 곱하느냐 하면 1.5만 곱해요. 자, 여기는 1.6 곱하기 1.5, 1.7 곱하기 1.5, 1.8 곱하기 1.5로 곱하는 거죠. 왜? 1종 사업장은 부가개수가 실제로 보면 1.5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종별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0.1씩 쭉 올라가서 1.8까지 올라가겠지만은 2번 이상 위반한 경우에서는 처음에 부가개수에서 종별에 해당하는 부가개수를 곱하기 때문에 1종에서도 1.5만 곱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나는 이게 헷갈려. 근데 시험 문제를 맞추고 싶어. 그럼 뭐부터 하느냐 하면 중요하게 밑에 표 바로 밑에 보면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서는 어디에 적용하느냐 하면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에. 자,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에서 위반 횟수별 부가개수는 처음에 위반한 경우에 얼마를 곱하느냐 하면 1.8을 곱해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 위반부터 위반 직전의 부가개수에 얼마를 곱하느냐 하면 1.5를 곱해요. 그럼 이 종류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1종 사업장 중에서 가장 큰 우리가 그 규모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은 1종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5종이 될 수도 있고 4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엄격하게 우리가 오염물질을 관리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주로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반은 1.8이지만 그 다음부터 위반은 1.8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죠? 1.5를 적용을 해서 1종 사업장 중에서도 가장 큰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위반 횟수별 부가개수는 앞쪽에서도 한번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용을 여러 번 보면 볼수록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내용이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익숙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반복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19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초과 배출 부가금 산정에 적용되는 배출의용 기준 위반 횟수별 부가개수에 관한 내용이다. 간료안에 알맞은 것은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입니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 위반 횟수별 부가개수는 처음 위반한 경우에 얼마를 곱하죠? 가장 부가개수가 큰 거 1.8을 곱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가개수 곱하기 얼마를 하느냐? 1.5. 다시 말해서 1.8 곱하기 1.5를 하는 거죠. 자, 이 부가개수는 1종 사업장 중에서도 하루에 배출되는 폐수량이 10,000리터의 삼성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위반개수를 적용한다는 게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이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16번에 자, 16번에 보시게 되면 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면 배출 부가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배출 부가금을 감면을 하는데 조건에 따라서 감면을 하겠죠. 무조건 우리가 우리가 배출 부가금 자체를 감면을 해줄 수는 없어요. 자,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감면을 하느냐?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우리가 감면을 해줘요. 자, 먼저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자, 그 다음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자,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그리고 부가기간 내에 시작일 6개월 이상 방류소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최종 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방류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오염물질 자체를 가장 정상적으로 우리가 제거하는 사업주들은 우리가 감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 두 가지. 자, 일단은 5종 사업장 대신에 뭐 4종이나 3종 사업장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해당 부가기간 시작일 전 6개월 이상이 아니고 뭐 3개월 이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1번과 4번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요.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문제 20번. 다음 중에서 배출 부가금의 감면 대상 기준으로 틀린 것은 사업장 규모가 5종 사업장이라고 했어요. 해당하죠. 자, 그리고 공공폐수 처리 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해당합니다. 해당 부가기간이 시작일 전 3개월 이상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자. 자, 여기서는 3개월이 아니고 얼마가 돼야 되죠? 6개월. 그리고 최종 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 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감면율을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 감면의 대상은 기본 배출 부가금으로 하고 그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본 배출 부가금의 면제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5종 사업자. 5종 사업장은 우리가 폐수를 적게 배출하는 사업자입니다. 5종 사업자. 자, 그리고 공공폐수 처리 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람. 그 다음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감면율을 적용을 하는데 이 감면율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를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면율을 적용하는 경우에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그럼 감면율을 적용하는데 해당 부가기간의 시작일 6개월 이상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기본 배출 부가금을 감면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는 6개월 이상 수질오염 물질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기본 배출 부가금을 감경을 합니다. 그러면 기간을 정했을 때 6개월 이상 1년 이내는 100분의 20, 그리고 1년 이상 2년 이내는 100분의 30, 그리고 2년 이상 3년 이내는 100분의 40, 그리고 3년 이상은 100분의 50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1년 단위로 커지죠. 1년 단위로 커지고, 그죠? 그 다음 여기에서는 10 단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10, 여기는 1년 단위. 그래서 6개월 이상 1년 이내는 100분의 20, 1년에서 2년은 100분의 30, 2년에서 3년은 100분의 40, 3년 이상은 100분의 50. 그러니까 퍼센트라는 나타내는 거죠. 100분의 50을 감면을 해준다는 거니까 2분의 1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100분의 50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사업자 기간에 따라서 그래서 6개월 이상이 된 사람만 일단 해주는 거죠. 그래서 6개월에서 1년은 100분의 20, 그리고 1년 이상 2년 이내는 100분의 30, 2년에서 3년은 100분의 40, 3년 이상은 무조건 100분의 50 반만 해주는 거죠. 자, 문제 21번. 배출 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당해 배출 부가금 부과 기준 전 6개월 동안 방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 방류 수질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한 기간별로 당해 부과 기간에 부과하는 기본 배출 부가금의 감면율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자, 6개월 이상 1년 이내라고 그랬어요. 100분의 얼마가 되는 거죠? 100분의 20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이내는 100분의 30이 되겠죠. 자, 그리고 2년 이상 3년 이내는 100분의 40이 됩니다. 그리고 3년 이상은 얼마가 되는 거죠? 100분의 50. 그래서 100분의 20에서 시작을 해서 100분의 50까지 몇 단계로 나눈 거죠? 4단계로 나누게 되죠. 따라서 정답은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폐수 재이용률이에요. 그래서 폐수 재이용률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뭐를 하느냐면 감면율을 주게 됩니다. 그럼 폐수 재이용률을 보시게 되면 폐수 재이용률이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는 100분의 20, 그리고 30% 이상 60% 미만인 경우에서는 100분의 50, 그리고 60% 이상 90% 미만인 경우는 100분의 80, 그리고 90% 이상인 경우에서는 100분의 90의 감경률을 둔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초과 그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기간과 자, 그다음에 재이용률에 따라서 감경률을 두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재이용률입니다. 재이용률이 10에서 30% 같은 경우에서는 100분의 20, 30에서 60은 100분의 50, 60에서 90은 100분의 80, 그리고 90% 이상은 100분의 90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서 반드시 문제를 맞춰야 돼요.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최종 방류구에서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는 재이용별 감면율을 적용해서 해당 부가기간에 부과되는 기본 배출 부과금을 감경받는다. 폐수 재이용별 감면율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감면율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뭐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으니까 재이용률이 30% 이상 60% 미만인 경우에서는 100분의 5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7번의 내용에 보시게 되면 배출 부과금을 통지를 합니다. 자, 배출 부과금을 통지를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먼저 기본 배출 부과금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 배출 부과금은 해당 부과기간에 대한 확정 배출량 자료 제출 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자, 그리고 초과 배출 부과금 같은 경우에서는 초과 배출 부과금의 부과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자, 그러면 납부 기간이 있겠죠? 납부 기간은 납부 통지서가 발급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30일, 그리고 조정 신청이 있습니다. 내가 불복을 못하는 경우 배출 부과금 납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 그리고 조정 신청을 받으려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죠. 환경부 장관이. 따라서 기본 배출 부과금 같은 경우에서는 60일 이내, 초과 배출 부과금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납부 기간은 30일, 조정 기간은 60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요. 자, 그다음 배출 부과금을 징수유예나 분할 납부, 징수 절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회사의 재산상 피해가 클 때는 우리가 징수유예나 분할 납부, 그리고 징수 절차를 우리가 좀 유예를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게 되면 환경부 장관이 징수유예 또는 징수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를 입어서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뚜렷한 손실을 입어서 사업에 중대한 위기를 처한 경우에서는 우리가 징수 절차를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 환경부 장관은 배출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는 배출 부과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징수 유예 기간은 유예 처분을 한 날로 다음 날로부터 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 유예에서 분할 납부는 몇 회로 하느냐 하면 12회. 그래서 기간은 2년, 그리고 분할 납부 횟수는 12회로 한다는 거. 그리고 환경부 장관은 배출 부과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 납부를 할 자가 내야 할 당초의 부과금액이 그 납부 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간 내에도 배출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는 징수유예 기간을 유예 처분을 한 날로 다음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분할 납부 횟수를 18회 이내로 우리가 징수 절차를 다시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살펴보시고, 자, 그리고 징수비용의 지급입니다. 징수비용의 지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경부 장관이 징수를 해야 되는데 시도지사가 대신 징수하거든요. 그래서 대신 징수를 했다고 해서 징수비용을 환경부 장관이 우리가 시도지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징수 비율이 60% 미만인 경우에서는 우리가 징수한 부과금과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환경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징수 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경우에서는 100분의 15, 그리고 징수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서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징수 비용을 시도지사, 환경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법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그날 배웠던 내용을 바로바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했던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법규 내용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매 시간마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숙지를 해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